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밝힌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3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구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편을 짚어봅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대구 불로동 고분군이 외래식물인 큰금 계곡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환경부 지정 희귀종, 멸종 위기식물도 외래종의 서식지를 빼앗긴 채 위협받고 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 연속 기획보도. 지금은 보수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과 진보의 성지로 불렸던 사실을 재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걸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여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3항을 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헌법에 담자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등 특정 부분에만 독점적인 입법권을 가지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정부도 자치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처럼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250명 정도의 하원 의원은 국가 전체의 일을 다루고 100명 정도의 상원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지방고등법원에서도 3심, 즉 상고재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이 지방법원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의 몫을 차지하고 또 그 재벌처럼 사실상 지방을 하청기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재정 자주권을 위해 국세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나눈다는 조항도 검토됐지만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적정하게 배분한다 정도로 합의됐고 각 정당과의 협의 과정 등에서 일부 조항이 없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전국을 돌며 이번 지방분권 개헌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대구 불로동 고분군에 가보면 이 노란색 꽃이 눈에 띄는데요. 큰금 계곡이란 외래 식물입니다. 그런데 예쁘게만 생각했던 이 외래종이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불로동 고분군이 노란색 꽃들로 뒤덮였습니다. 개화기인 4, 5월에는 이 꽃들이 만개하면서 노란 물결을 이루고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들을 웃음 짓게 만듭니다. 사람들 오늘 지금 카메라 다 들고 오잖아요. 이게 쭉 이렇게 해설을 하면은 꽃에 빠져가지고 전부 그 사진 받고 지금. 화려한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이 꽃은 큰 금계국으로 북아메리카 원산지인 외래종 기와식물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정작 외래종에 점령돼 버린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금계곡이 국가지정 멸종 희귀식물들의 서식지를 빼앗아 고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 인근에서만 서식해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 위기종 애기자우는 큰 금계곡에 둘러싸여 생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2급 멸종 위기종이자
희귀식물 위기종인 솔붓꽃 역시 큰 금계국에 자리를 내주고 서식지를 잃은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연생인 큰 금계국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 식물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붓꽃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번식 전략들에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계국들한테서 설 위치들이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고. 이대로 가다가는 멸종 위기종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까지 겹치게 되면 이들은 점점 그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걸 저는 느끼십니다만.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6월 항쟁 연속 기획 보도 두 번째입니다. 대구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화 운동과 진보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항쟁의 도시 대구의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항일운동과 진보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입니다. 1907년 차관 1,300만 원으로 대한제국을 경제 속국으로 만들려는 일제의 항거에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선비정신이 배어 의병봉기 등 항일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한 이른바 방골의 고장이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항일과 또 그다음에 민족 자유 평화 통일과 또 그다음에 또 민주화 운동에 그게 이제 요람지가 되다시피 돼. 1946년 미 군정의 식량 강제 공출 등의 수탈에 맞선 최초의 민중봉기인 10월 항쟁이 일어난 곳도 바로 대구였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때는 대구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의 득표율은 무려 70%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승만 후보가 70%의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구 경북의 야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구의 6개 선거구 가운데 5곳을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당은 정치적으로 대구는 도저히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악화되어 있었지요. 1960년 4.19 혁명의 첫 도화선이 된 2.28 학생운동이 대구에서 발생한 것은 당시 대구의 정서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4.19 혁명 이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노조와 혁신정당이 설립되었고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2대 악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한국 민주운동의 첫걸음이었고 그 이후에 6.3 사태나 또 반유신 투쟁에서 대구는 전국적 민주화 운동의 선봉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진보의 성지였던 대구는 지역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지역 패권주의에 젖어들면서 서서히 우리나라 보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하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경북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와 대구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 온전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6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당시 시민항쟁 거점지였던 대구백화점 야외광장 벤치 앞과 서문시장역 4번 출구 앞에 기념 상징물을 설치했습니다. 상징물은 육각형 동판 재질의 바닥 표지석으로 60 민주항쟁이 일어난 곳임을 알리는 내용을 새겼는데 모레 대구 백화점 앞에서 제막식이 열립니다.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대구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편입니다.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이 3선으로 물러나게 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고 이 지방의회를 통해 정치 세력을 넓히려는 정당들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청장이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대구 중구청과 남구청에 입성하려는 주자들의 선거전은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자유한국당 류규화 대구시의회 의장과
이만규 중구의회 의장, 바른정당 송세달 대구시당 사무처장과 이민환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중남구 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박일환 조제구 시의원과 권태영 남구 부구청장, 이재영 남구 문화원장의 각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른정당에서는 배문현 남구 의원이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인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나설 동구청의 경우 대선 2라운드 성격의 경쟁이 더욱 거셀 전망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강대식 현 청장에 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권기일 대구시 교육청 대외협력실장, 정혜영 대구시 정무특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승천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뒤바뀌고 지역 지배정당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각 정당들은 달라진 정치 구도에 기대를 걸며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내고 정치적 입지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예전하고는 구도가 좀 달라지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권연대는 현재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 30명 가운데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제외하고는 후보조차 정하기 힘든 인물난을 겪고 있어 다인선거 구제로 치르는 기초의회를 통한 세력 확장 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지방 정치를 겪으면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이 형성이 되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국회라든지 또 정부로 충원되는 이러한 흐름을 가야 하거든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생활 밀착형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수십 년간 다져온 조직의 힘, 진보 성향의 정당은 변화하는 민심에 기대를 걸고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4,300억 원짜리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인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오늘부터 일반 연구자들에게 개방돼 첫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신약 개발과 나노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한국과 스웨덴 공동연구팀이 액체 질소로 중수를 얼려 물 분자의 구조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점 미만에서도 고체가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물 결정의 구조와 성질을 밝혀내는 실험입니다. 일반 연구자가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역사적인 첫 번째 실험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3세대 방사광을 이용하면은 그 변화의 순간을 잡아내기 어려운데 4세대 방사광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사진을 찍는 것처럼 순간적인 변화의 사진을 얻는 것처럼 물의 구조 변화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천조분의 1초 찰나의 순간을 잡아내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전 세계에 단 3대밖에 없습니다. 사용료는 12시간 기준으로 공개 과제는 25만 원, 비공개 과제는 5천만 원으로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이용료가 200배나 차이 나고 가속기를 이용하려는 경쟁이 치열해 미래부와 포항공대는 앞으로 화학 생물학 반응과 초고속 나노 영상 기술, 감염 관련 단백질 연구 등 7대 연구 분야에 가속기 실험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4세대는 아주 고급 장비여서요.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신약 개발 분야는 물론이고 화학 반응에서 촉매들의 중간 단계를 연구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건설비 4,300억 원에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역량이 결집된 결정체.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지난 2015년 준공돼 1년간의 시운전과 3개월간의 실험을 거쳐 이번에 연구자들에게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검찰 인사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전현준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습니다. 대구지검장에는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전보됐고 대구고검장은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로 중요 사건에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제기됐던 인물을 수사 비지휘 보직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발표 뒤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전현준 대구지검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 말 안동역 이전을 앞두고 폐선 철도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화관광놀이 시설이냐, 아파트 건립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빠르면 내년 말 이전하게 될 안동역사.
역 부지 면적만도 20만 제곱미터, 6만여 평 규모로 안동 원도심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 될 전망입니다. 이 안동역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원도심의 발전 방향도 상당히 달라지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동대 공기찬 교수는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에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전남 곡성 기차마을처럼 철도 관련 놀이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도 폐선 자원을 활용한 기차마을, 철도 카페, 어린이 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도시 재생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동 문화의 거리 등 도심 상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을 다닐 수 있도록 대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관광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시내가 살아나려면 주민이 모여 살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저희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철도 역사 부지 활용 방안은 도시 재생의 성공 여부와 함께 안동 관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성급한 결론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합니다.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안동 역사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원도심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경북 중심 도시에 걸맞게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파트 상주 인구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관광객 같은 유동 인구를 유치하느냐를 두고 역사가 이전하는 날까지 뜨거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와 도쿄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새로 열리고 오사카 노선도 늘어났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대구국제공항에서 대구-도쿄 전기 노선 취향식을 갖고 주 7회 운항을 시작했고 대구 오사카 노선도 오늘부터 주 14회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국제공항의 도쿄 노선은 주 14회로 오사카 노선은 주 23회로 늘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교장 승진 후보자들인 초중등 교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학교장 역량평가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평가를 맡은 전문가 집단인 평가위원들이 내용의 부실성을 제기하면서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내용을 보완해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능엄경 10권 3책과 초조본 대방광 불화엄경 주본 권 40일 한 축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39호와 1940호로 지정됐습니다. 능엄경은 중국 원나라의 승려 유칙이 풀이한 능엄경 주석서를 조선 세조 때 금속 활자로 찍은 회해본이고 초조본 대방광 불화엄경 주본 권 40일은 중국 당나라 승려인 실차 난타가 화엄경을 새롭게 번역한 책 80권 가운데 41권 초조본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의 한 여관 1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방에 투숙하던 47살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여관 내부 16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나 타살 혐의는 없지만 화재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A씨는 물품 대금 결제 금액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11월부터 5달 동안 초등학교 동창에게 16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의 산업단지 내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가스 관련 법령 교육과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가스 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우박으로 사과 등 농작물 3,300헥타르의 피해를 본 봉화 지역의 농민단체들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오늘 봉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농민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봉화군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농업재해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대상 품목 확대와 국비 지원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태운 외국인 전용 버스 여행 상품인 K-트래블 버스가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안동과 문경을 찾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인 15명과 인도인 1명 등 16명이 탄 K-트래블 버스는 현충일인 6일 안동 화해마을과 부용대, 월영교 등을 둘러보고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1박한 뒤 문경 세제를 찾았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을 출발해 5개 시도를 찾아 각 지역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한국 문화체험 상품으로 사드 배치 이후 정치 외교적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안동과 문경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